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지역 청소년 기관이 지역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강릉 지역 청소년 100명 중 두세 명이 마약류나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여고 심리상담실. 두세 명의 짝을 이룬 학생들이 서로의 고민을 듣고 상담을 해줍니다. 좀 힘들 때는 약간 취미 같은 거 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을 풀고 계속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처럼 학업 스트레스를 비롯해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강릉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릉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한 달간 마약류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이 2.3%, 도박 경험은 2.8%로 나타났습니다. 또 11.2%가 지난 한 달간 음주를 했다고 답했고 5.1%는 담배를 피웠다고 응답했습니다. 앞서 1년 전 원주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보다 마약류와 도박 경험 비율은 각각 2배가량, 음주와 담배 경험도 많았습니다. 중독 문제가 정말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좀 심각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독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이처럼 청소년들이 나쁜 환경에 많이 노출돼 위험에 처해 있지만 보호기관의 도움은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전화 1388이나 상담복지센터 같은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위기 청소년의 10% 남짓이었습니다. 빨리 도움이나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성인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심리치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강원경찰청은 청소년 관련 행사에 이동형 청소년 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교육청은 마약 예방 등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발전소 소재 여부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건데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인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이 동일한 단가입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에는 발전소 유무나 송 배전 비용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강원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 전기자금률은 219%, 생산하는 전기가 소비량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업 유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설 아니면 증설 같은 부분에서 발전소 인근 지역에 이제 기업을 조성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그런 전기요금에 대해서 할인 혜택이 들어간다면 문제는 강원도 안에서도 전기요금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내 발전소는 영동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영서 지역에도 춘천 열병합발전소와 소양강댐 수력발전, 영월 화력발전소 등 6곳의 발전소가 있지만 영동에 비해 발전량은 턱없이 적습니다. 기업과 인구는 많지만 발전소는 한 곳도 없는 원주시를 비롯해 송전과 배전 거리가 먼 접경 지역 지자체는 오히려 요금이 수도권만큼 오를 수도 있습니다. 요금 차등 적용 지역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영서 지역도 송전선로 문제와 같이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 함께 희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지역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 단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이나 요금 적용 대상 등 세부 규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 법안이 발의 취지인 균형 발전에 맞으면서도 강원도 산업 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자본과 인력이 수도권에 몰려 발생하는 지역 소멸과 OTT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지역 MBC가 생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재원 확보인데 본사와 지역사 간 기울어진 광고료 배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급변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지역 MBC.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MBC 수익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 수입이 악화한 현실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광고 수익을 통해서 이제 유지가 되어 왔는데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변하면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죠. 실제 전국 16개 지역 MBC의 자력 판매 광고 매출액은 지난 2015년 462억 원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120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 간접 광고와 중간 광고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서울 본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안착하면서 지역 광고 물량이 본사로 흡수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예능과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간접 광고는 해마다 100억 원 안팎의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MBC를 통해 지역에도 간접 광고가 송출되고 있지만 지역에 배분되는 몫은 전혀 없는 게 현실. 이 같은 불합리한 광고료 배분은 서울 본사와 지역사 간의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롯되고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고 배분율 협상을 하는데요. 서울 MBC가 지역 16개 MBC를 5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요. 협상이 대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전 국민이 열광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면 지역사의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기간 MBC TV 방송이 올린 광고 매출에서 지역 MBC의 점유율은 25.7%.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8%포인트가 떨어진 만큼 서울 MBC는 점유율이 올라 매출액이 50억 원이 넘게 뛰었습니다. MBC는 본사와 16개 지역사의 네트워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에 배분하는 광고료도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까지 총망라해 적정 배분 비율을 만들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MBC 본사와 계열사 간에 7대3은 유지하겠다는 어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30% 이상의 비율을 맞춰준다면 지역사회는 현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서울 본사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 벗어날 것과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의 내실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지역방송에는 대중성과 접근성을 두루 갖춘 콘텐츠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강원도가 지난달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릉 지역 산림 복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국비와 지방비 45억 원을 투자해 민가와 생활권 주변 피해지를 1순위로 선정하고 산사태 등을 예방하는 긴급 산지 사방을 우기 전 6월 말 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사방과 산불 피해 지역 긴급 벌채는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121헥타르, 피해액은 18억 6,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분석 사업이 본격 운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에 대한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국민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면 주당 신청이 가장 많은 10개 내외 품목을 검사해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한편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분석 장비는 전국에 29대가 있지만 강원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강원 영동이 보도한 고성군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인정돼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시설장이 해임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한 직원 2명에 대한 시설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해당 시설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운영법인에는 재발방지 개선 지도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법인은 후속 조치로 전체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이사회에서 시설장의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FC가 어제 열린 FC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패해 K리그1에서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은 전반 27분 서울 윌리안에게 선취점을 내준 뒤 반격에 실패하며 0대1로 패했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은 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하며 수원 삼성에 이어 리그 순위 1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원FC의 다음 경기는 다음 달 3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강릉의 한 도로가에서 싸움을 말리러 온 20대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화분을 집어던져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 대상지에 동해안 6개 시군과 인제군이 포함됐습니다. 해수부는 전국 20곳의 기초지자체를 선정해 쪼그려 앉는 등의 작업이 많은 45세 이상 여성어업인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2만 원 이하 비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진찰이나 골밀도, 근육량 측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시군별로 신청하면 되고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 특화 건강검진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주정차 위반 등 교통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간 강릉시청 ARS 전화나 가상 계좌 입금 또는 시청 교통과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 전부 합계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나눠서 납부할 경우 시청 교통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삼척시가 2023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말 기준 근덕과 도계 농공단지에 등록을 마친 입주업체 37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물류 비용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모두 3억 5천만 원이며 신청 기한은 6월 12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주민 참여형 육상 풍력발전 사업인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2단계 사업이 부분 상업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다음 달 준공식이 열립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22일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변전실 부지에서 강원도와 한국동서발전,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력발전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600억 원이 투입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2단계 사업은 21메가와트 규모로 연간 약 5만 메가와트아워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태백 시민 대상 40억 원 규모의 주민 참여 펀드가 발행돼 지역형 주민 수익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강원도의회가 도민 의견 수렴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맞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 마련을 위한 의정 모니터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정 모니터 주요 역할은 의정 도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도민 불편 사항 건의, 조례 규칙 재개정과 폐지 등 자치입법 관련 건의, 의정 활동과 현안 과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 제시 등입니다. 2023 강릉문화제 야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